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각 당은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냅시다. 기호 1번 이재명에게는 아직 3표가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사전투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김문수 후보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예.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전투표장에 가셔서 본인의 뜻을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상승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막판에 이준석 후보로 표 쏠림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자, 민주당은 사전투표부터 투표 참여를 강하게 독려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독려하고 있고 아마 오늘부터 박찬대 선대위원장 입에서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외국에서 하는 제외자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그렇습니다. 79.5%.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거쳐오면서 그 권력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봤기 때문에 이번 투표만큼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큰 성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당연히 내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많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 결국은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율이 높은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도 뭐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사전투표 동료로 돌아선 거죠? 사전투표제를 폐지를 주장했었을 때는 그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도 여러 비용이 들고 또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혹시 국민적 의혹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전투표를 본투표와 병합하거나 또는 본투표와 아주 가까운 시기로 다시 조정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는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대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본투표에만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투표 당일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우리 당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이번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전투표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 합니까? 아직까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전투표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후보들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임하시고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보수 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권자의 주권이 행사돼야 본인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높은 투표율을 위해서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투표 참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내일 이 방송 끝내놓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목일동 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TV 토론도 끝내고 사전투표를 하루 앞뒀는데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보수 단일화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됐는데요.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하여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 때가 바로 대선 본투표를 엿새 앞둔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이번에도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내일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오전 6시 전에만 내가 사퇴하겠다 해버리면 단일화는 되는 셈이에요. 그럴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보세요, 양만희 논설위원? 그렇게 보면 6월 2일까지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효과가 떨어질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기점으로 하면 오늘까지가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도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투표 전 단일화 무산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말로는 협상하고 접촉해서 해결할 국면이 이미 지나갔고 기계적으로 시한을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후보가 미래를 위해 생각해주길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 정도입니다. 좀 전에 지금 이제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말을 좀 보고 계신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3년 전 같은 경우에 TV 토론 이후에 접촉을 통해서 단일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취재진들이 양측에 접촉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만은 개혁신당 쪽 말을 빌리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좀 물러나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개혁신당 역시 오늘 이준석 후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논의가 오간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인사에게 얘기를 들어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어려운 길이라도 선명한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전에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물러서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필승 카드였기 때문에 본인 안철수 후보가 압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양자 대결을 해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상황, 여론조사상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그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완주를 해가지고 개혁 보수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상징을 분명하게 하면서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권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좀 키워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후보 태도로 봤을 때 별로 양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네. 자, 김재원 비서실장은 왜 이러는 거죠? 자꾸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끝까지. 이번 선거 구도를 아예 바꿔서 정말 단 1%포인트의 당선 가능성이라도 확보하려면 단일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자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보면요.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면서 9%대를 얻었고 정현욱 후보가 50%를 넘으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블랙아웃 기간 전만 하더라도 세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유권자들은 장해찬 뽑았다가 자칫 이 한석을 민주당에 헌납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겨서 마지막에 결집했고 결과적으로 정현욱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이 부산 수영구 모델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고 그렇게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도 어제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내란 단일화를 할 걸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정세 판단이 없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어떠한 그 계산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뿌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수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이후에도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어제 토론회 이후로 하나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정무적인 상황을 보고 났을 때 상황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지점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CG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지점을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적 갈등이 아주 심화될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본인은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지점 같습니다. 네, 단일화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른바 준찍명 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자에서 그 승리 방정식은요. 45%를 어떻게 얻느냐고요. 이준석 제3당의 후보를 어떻게 뭐 10% 아래로 누를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자연스럽게 유권자 여러분들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된다. 이런 식의 뭐 정치 공학적 접근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뭐 직관적인 메시지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준석 후보가 나오면 이 문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선택은 여기까지 하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